1980년도 사이언스지에서 당신의 뇌는 정말로 필요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발표되었다.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었을까?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던 존 로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명의 학생이 찾아와 말했다. 제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께서 꼭 박사님께 진료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로버 박사는 당시 뇌수종 연구에 있어 최고 수준의 권위자였다. 학생은 일반인에 비해 머리가 상당히 큰 상태로 주치의는 학생이 뇌수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듯 했다.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막히게 되면 뇌척수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두 개 내강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다. 이렇게 두 개 내강의 뇌척수액이 정상보다 많이 축적되어 확대된 상태를 뇌수종이라고 한다. 로버 박사는 뇌수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뇌를 촬영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뇌 조직에 있어야 할 부분이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학생은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평소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IQ도 126으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고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의 수학 전공 학생이었다. 이처럼 뇌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지능을 보인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례에 따라 의사, 과학자들은 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다. 스탠포드대 칼 프리블람 교수 또한 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신경정신과 의사였다. 그는 쥐의 뇌를 조금씩 잘라내는 실험을 통해 기억은 뇌의 특정 부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뇌 전반에 걸쳐 홀로그램과 같이 펼쳐져서 저장된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기초로 프리블람 교수는 뇌 촬영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통해 인간이 오감으로 감각을 경험할 때에 뇌 신경의 움직임이 홀로그램의 작동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뇌의 단면을 투사하여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론 물리학자이자 양자역학 전문가였던 데이비드 봄은 프리블람 교수의 논문을 보고 뇌가 홀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과 홀로그램 우주 가설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프리블람 교수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봄은 자신이 생각하는 홀로그램 우주론을 프리블람에게 설명하면서 우주는 실체가 없고 파동으로 이루어진 홀로그램이며 이렇게 파동으로 펼쳐진 홀로그램 상태를 뇌가 인지했을 때 실체로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빔 프로젝터가 2차원의 디지털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듯이 인간의 뇌가 빔 프로젝터 같은 역할을 하며 파동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물질적 세상으로 변환하여 인지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홀로그램 우주론이 맞다면 뇌는 이미 파동으로 우주에 펼쳐진 정보를 받아들여 실체를 느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능 자체가 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퍼져 있는 우주의 정보에서 어떤 수준의 정보를 가져오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턴대 교수였던 물리학자 딘 라딘 박사 역시 인간의 인지와 관련된 뇌의 역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라딘 박사는 심전도기, 호흡 측정기 등 여러 신체 반응을 측정할 도구를 준비하고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 부착하였다. 그 사람은 손에 버튼을 잡은 채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고 원하는 순간에 버튼을 누른다. 버튼이 눌린 시점으로부터 5초 뒤에 컴퓨터는 무작위로 그림을 골라 화면 위에 띄운다. 컴퓨터는 A 혹은 B로 나뉘어진 두 종류의 사진을 골라 띄울 수 있는데 A 사진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감정 반응을 일으킬 만한 폭력, 전쟁, 강간, 테러 등과 관련된 사진이며 B 사진은 도시의 길거리와 같이 특별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상적인 사진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A 사진을 본 경우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심박동수, 혈압, 호흡수 등 신체 반응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B 사진을 본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가 무작위로 사진을 결정해 화면에 띄우기까지 걸리는 5초라는 시간 동안 이미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어떤 사진을 띄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사진을 보기 전에는 이미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신체 반응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B 사진을 보기 전에는 안정적인 신체 반응을 보였다. 이 실험의 의미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뇌는 어떤 그림이 화면에 띄워질지 알며 몸은 그것을 따라가는 반응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뇌는 홀로그램으로 펼쳐진 파동 형태의 정보를 받아들여 우리의 눈이 보기도 전에 이미 어떤 사진을 보게 될지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은 BBC의 다큐멘터리에서도 진행이 되었으며 비슷한 실험에서 뇌 단층을 촬영한 결과
어떤 사진을 보게 될지 사진을 보기 6초 전에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뇌와 관련된 일부 실험 결과들이 증명하듯이 우주는 정말 하나의 홀로그램이며 뇌는 그 홀로그램을 받아들여 실제처럼 재생하는 하나의 프로젝터일 뿐일까? 홀로그램 우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물질적 세상이 사실은 2차원으로 둘러싸여 투영되고 있는 3차원의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으로 블랙홀을 연구하던 도중에 발전되었고 2012년에 제시된 한 가지 가설에 의해 우주가 실제로 홀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밝혀졌다. 2012년도에 독일의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상대성 이론과 중력장에 대해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 기계를 제작하여 가동하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원자 단위의 아주 작은 크기의 중력 변화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가 실제로 가동했을 때는 어느 측정 거리 이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이즈가 수신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골몰하던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 소장인 크레이그 호거는 중력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지 않는 너무 작은 영역까지 기계가 측정하고자 하여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쉽게 비유해서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진인 것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그 사진을 거듭 확대할 경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픽셀이 나타나는 것처럼 중력장 또한 원자 크기의 버금가는 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자 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나타나며 그 이상을 알고자 하면 사진의 화질이 흐릿해지듯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세 단위까지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마치 3차원인 우주가 2차원의 디지털 사진처럼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3차원인 우주가 2차원처럼 행동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우주는 3차원처럼 보이는 홀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주장으로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가설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한 광자 실험 결과와 접목시켜 이론이 점차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 1982년 알랭 아스페와 그의 동료가 파리에서 행한 실험이 그 광자 실험이다. 쌍둥이 광자를 만든 다음에 이 둘을 떼어놓고 한쪽의 스핀 방향을 업스핀으로 바꾸니 다른 쪽의 광자 스핀이 동시에 다운스핀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한 것이다. 이 실험의 결과는 쌍둥이 광자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광자 중 하나가 지구에 있고 하나는 1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도 한쪽에서 업스핀으로 결정이 나면 다른 쪽도 그 순간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다. 빛의 속도를 넘어서 두 광자가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광자와 같은 물리적 존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공간적으로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아스페의 쌍둥이 광자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사는 우주가 개별된 입자로 존재하는 분리된 객체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칼 프리블람 박사와 홀로그램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이었고 홀로그램 우주론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던 탓에 2012년까지 사변적인 이론으로만 치부되어 오다가 독일의 실험실에 수신된 노이즈 덕분에 우주가 홀로그램일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움직이고 건물이 나오면서 마치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차원의 필름에 저장된 사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뿐이다. 영화관의 빔 프로젝터는 2차원 필름에 새겨진 사진을 2차원 스크린에 빠르게 투영하여 영화를 상영한다. 만약 3차원의 필름을 투영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있어서 그 필름을 3차원 스크린에 투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홀로그램 우주인 것이다. 2차원 빔 프로젝터는 빛을 쏴서 2차원 영상을 만든다. 그렇다면 3차원 프로젝터는 무엇을 쏴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낼까? 바로 에너지 파동이다. 따라서 홀로그램 우주론의 일부 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태양계의 홀로그램을 투영하는 3D 프로젝터가 된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당신이 영화관 스크린에 투사되고 있는 2차원 영상 속 주인공이라고 가정해보자. 누군가가 사실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래 라고 얘기해줘서 당신은 자신의 영상이 어디서부터 투영되어 오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빈 프로젝터의 렌즈를 쳐다봤다. 그곳에서는 빛의 형태로 영상이 투사되고 있어 바라볼수록 눈이 부실 것이다. 자, 이번에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홀로그램 우주에서 3차원 스크린에 투사되고 있는 3차원 인간이다. 또 누군가 나타나
사실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해줘서 당신은 자신의 3차원 영상이 어디서부터 투영되어 오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에서는 태양이 빛나고 있어 바라볼수록 눈이 부실 것이다. 이처럼 태양은 태양계의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3D 홀로그램 프로젝터이며 태양 또한 더 큰 태양으로부터 투영되는 홀로그램인데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알키온의 중심 태양으로부터 투영되고 있다. 알키온의 태양 역시 더 큰 우리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투영되고 있고 우리 은하계는 바로 은하철도 999가 가고자 했던 M31 안드로메다 은하계로부터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일본의 물리학 연구진이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실제로 홀로그램 우주가 수학적으로 가능한 사실임을 입증해냈다.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라면 우리 또한 태양처럼 투영된 3D 투사체인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투사할 수 있는 3D 프로젝터가 된다. 실제로 우리의 몸에는 10의 27제곱, 즉 일론나 개수의 원자가 있으며 이 원자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상피세포, 적혈구, 간세포 등 수많은 세포를 구성한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음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몸과 같은 우리의 내부가 아닌 우리의 외부에 어떤 것을 투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다. 우리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3D 프로젝터로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주는 그리 심오한 것도 대단한 것도 진지한 것도 아닐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한바탕 꿈일 수 있다. 성경의 전도서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느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리리다. 신이 있다면 그저 한바탕 꿈을 꾸며 놀고 가라고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외쳤을지 모른다. 빛이 있으라.